비치 체호프는 1860년에서 1904년에 태어났네요. 서정적 분위기의 미학을 창출해낸 러시아 최고의 단편 작가요, 극작가인 체호프는 러시아에서 인상주의적 흐름의 가장 순수한 대표적 존재를 할 수 있다. 남러시아 항구 도시 타간로그에서 출생한 체호프는 16살 때 자파상을 하던 아버지의 파산으로 고학으로 중학을 마치고 1879년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하였다. 가족 생계를 위하여 단편 소설을 오락 잡지에 기고하기 시작했다. 1886년 작가 그리고로비치가 그에게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일을 계기로 체호프는 본격적 문학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 체호프는 있는 그대로의 생활을 묘사함으로 신조로 삼았기 때문에 인상주의니 무사상이니 하는 따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흥정, 슬픔, 우수, 정조, 약제사 부인 등이 그때 발표된 작품들이다. 그것은 체호프가 소설 쓰기가 생활수단으로 전락해버린 데에서도 긴 하지만 당시 시대에 대한 반작용의 의미도 간과할 수 없다. 즉 사회윤리 도덕 문제에 대한 냉담한 풍조가 일찍이 청년 작가에게 감염되어 현실을 슬퍼하기보다 오히려 비웃는 것이 앞서게 되고 현실의 결함에 눈에 띄게 됨에 따라 그것을 유머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 네, 이거 책 출판사 얘기해 줘야 되나? 해원 출판사입니다. 네. 혹시 이거 인용했다고 또 저작권 걸리는 건 아니겠죠? 체호프의 작품이니까. 그러나 계속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단편집 항원으로 그리고로비치의 격찬을 받고 학술원으로부터 푸슈킨상을 받았다. 이후 결핵에 걸려 요양하면서 귀여운 여인, 골짜기, 개를 다니고 다니는 여인 등 예술적 향기가 높은 만년의 걸작가 체호프의 세계를 집대성한 희곡 세자매 벚꽃동산을 썼다. 18편의 희곡 중 앞에서 언급한 두 작품 갈매기, 바냐 아저씨를 일컬어 체호프의 4대 희곡이라 일컫는다. 체호프는 20여 년간의 작가 생활을 통해 1000편에 달하는 소설을 남긴 대작가이다. 1000편. 네. 자, 귀여운 여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퇴직한 8등관 브레니코프의 딸인 올렌카는 자기 집 정원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에 앉아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더운 날이어서 파리가 성가시게 달라붙었으나 이제 곧 신선한 저녁이 온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동쪽에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이따금 그쪽 방향에서 습기 찬 바람이 불어왔다. 안뜰의 한복판에는 유원지 티보리의 경영주의자 소유자이며 역시 그 집에 별채에 새들어 살고 있는 쿠키네라는 남자가 허공을 쳐다보고 있었다. 또야? 그는 짜증 난다는 듯 내뱉었다. 또 비가 오실 모양인가? 날마다 질척거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모양이군. 마치 일부러 그런 것 같잖아. 이래서야 목을 매라는 것과 다를 게 뭐람. 이건 파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야. 매일 손해가 이만저만이어야지. 그는 두 손을 탁 치더니 올렌카를 바라보며 말을 걸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올렌카. 세면노브나. 우리 올렌카 세면노브나. 이 이름인가 봐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말입니다. 정말 울고 싶죠. 일한다, 정성을 들인다, 끙끙하며 밤잠 못 잔다, 조금이라도 나은 것으로 만들려고 온갖 머리를 다 짜낸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가요? 첫째는 우선 저 구경꾼들인데 그 사람들은 교육도 못 받은 야만인들이다 이거예요. 이쪽에서 온갖 정성을 다 해서 고르고 또 골라 오페레타니, 몽환극이니, 훌륭한 가요곡의 명가순이 하고 내보내지만 그것이 과연 그네들이 원하는 것일까요? 그 작자들한테 그런 것을 보여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합니까? 그 작자들이 원하는 것은 유랑극단 심파라고요.
그리고 또 이 날씨 보세요. 밤에는 어김없이 비가 오거든요. 5월 10일부터 장마가 들어서 2달 동안 줄곧 내리다니 정말 어처구니 없죠. 구경꾼은 거의 오지 않았는데도 나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배우들에게 급료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날도 저녁 무렵에 비구름이 몰려왔으므로 쿠키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으며 짓거렸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몹대로 쏟아지라고. 차라리 유원지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란 말이야. 아, 여기 유원지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물이 계속 비가 오면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 걱정하는 것 같아요. 쿡한이라는 사람이 극장을 경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나를 물속에 집어넣어 버리라지. 현세 행복 따위가 어떻게 되든 내가 알 게 뭐야. 배우들도 나를 고소하고 싶으면 고소하라고. 제기랄 재판소가 뭐야.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내도 상관없어. 단두대도 상관하지 않겠어. 하하하. 러시아를 배경이니까 시베리아가 나오네요.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올랭카는 잠자코 진지한 표정으로 쿠킨입니다. 쿠키 아니고 쿠킨의 말을 듣고 있었다. 때로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갠 적도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쿠킨의 불행으로 해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자, 쿠키는 키가 작고 바싹 마른 사나이인데 누런 암색에 조금밖에 없는 기 밑털을 산뜻하게 쓰다듬고 붙이고 답답하고 가는 음성으로 말을 하며 말할 때 입이 삐뚤어지는 것이 버릇이었다. 쿠킨의 얼굴은 언제 보아도 절망의 빛을 띠고 있었으나 역시 그는 그녀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올랭카가 쿠킨이라고 하는 이 영업주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이 여자는 늘 사랑했나 봐요. 사랑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이전에 아버지를 몹시 좋아했으나 지금은 아버지도 병이 들어 어두운 방 안 팔걸이 의자에 앉은 채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올랭카는 한때 숙모를 좋아한 적도 있었으나 그녀는 간혹 2년에 한 번 정도로 부쿠스에서 나오곤 했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여학교 다닐 무렵에는 프랑스어를 담당하는 남자 선생님을 몹시 좋아한 적도 있었다. 좋은 습관이긴 하나 상처를 많이 받겠는데, 그죠? 맨날 누구를 사랑해요. 그녀는 조용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정이 깊은 처녀였다.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건강했다. 그녀의 토실토실한 장밋빛 뺨이나 까만 점 하나 있는 목덜미나 무엇인가 유쾌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곧잘 그녀의 얼굴에 떠오르는 착한 미소 따위를 바라보며 사나이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매력적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도 덩달아 빙그레 웃었다. 상대가 여자일 경우 참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 도중에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고 정신없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귀여운 아가씨군. 올랭카는 태어나면서부터 줄곧 한 집에서 살아왔는데 그 집 아버지의 유언장에 그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집이 이제 아버지 유언장에 이 올랭카의 이름으로 되어 있대요. 집 한 채 있고 부자네. 그죠? 자, 동네 끝에 있는 집시 마을이어서 티보리 유원지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매일 밤 초저녁부터 밤늦게까지 유원지 안에서 연주되고 있는 음악 소리와 펑펑 터지는 불꽃놀이 폭음이 들렸으며 그것이 그녀에게 흡사 쿠킨이 자신의 운명과 싸우면서 그가 노리는 소중한 적을 저 냉담한 구경꾼을 부수려고 돌격을 가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다. 그럴 때 그녀의 마음엔 달콤하게 저려오는 졸음이 밀려왔다. 이른 새벽에 그가 돌아오면 그녀는 자기 침실 창문을 안쪽으로 조용히 두드리며 커튼 사이로 얼굴과 한쪽 어깨만 내밀면서 정답게 방긋 웃는 것이었다. 결국 그가 청혼을 했고 두 사람은 결혼했다. 올랭카와 쿠킨이 결혼하게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역시 그녀의 목덜미와 건강하고 부드러운 어깨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귀여운 여자로군. 행복한 나날이었으나 공교롭게도 결혼하는 날에 비가 왔고 밤이 이슥해서도 계속 비가 왔으므로 그의 얼굴에는 내내 실망의 빛이 사라지지 않았다. 결혼한 뒤 두 사람은 즐겁게 살았다. 그녀는 남편의 사무실에 앉아 유원지 안을 단속하는 데 신경 쓰거나 장부 정리를 하거나 급료를 지불하는 일을 했다. 그녀의 장밋빛 뺨과 사랑스럽고 귀여운 흡사, 후광과도 같은 미소는 방금 사무실 창구에서에 보였는가 하면 다음 순간 무대 뒤에 나타나고 그런가 하면 가설극장의 식당에 나타나거나 하면 언제나 그 부근을 돌아다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젠 낯이 익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야말로 연극이란 점을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진정한 위안을 얻고 교양이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되는 길은 연극을 제외한 다른 것에서 찾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구경꾼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고 그녀는 연극의 소중함을 구경꾼들이 어떻게 알까? 하고 걱정하였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유랑극단의 삼파란 말이에요. 어제 우리가 개작 파우스트를 올렸더니 자리가 거의 텅텅 비더군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바니치카하고 둘이서 뭔가 저속한 것을 상영했다면 극장은 밀치락 달치락 대만원이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내일 바니치카하고 둘이서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상연하겠어요. 꼭 와주세요. 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은 아주 감각적인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연극이나 배우에 대해 쿠킨의 말한 의견을 그녀도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흉내냈다. 역시 남편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관람객을 예술에 대해 냉담하다, 무식하다 하면서 없이 여기고 있었고 무대 연습에 참견을 해서 대사를 고쳐주고 악사들의 품행을 단속하기도 했다. 지방신문에 자기들의 연극에 대한 혹평이라도 나오는 날이면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으며 그러다가 결국 신문사에 단판을 지으려 달려가곤 했다. 배우들은 그녀를 잘 따랐다. 또 하나의 바니치카라느니 귀여운 여인이 하는 애칭을 부르고 있었다. 그녀도 그들을 보살펴주고 성의껏 돈도 꾸어주는 일도 있었다. 어쩌다가 속는 수가 있어도 그녀는 남 몰래 혼자서 울 뿐 남편에게 하소연하는 따위의 일은 하지 않았다. 그의 겨울도 두 사람은 즐겁게 지냈다. 시내의 극장을 한겨울 내내 빌려 우크라이나인 극단이나 마술사 지방의 아마추어 극단에게 기한을 짧게 해서 다시 빌려주는 일도 있었다. 올랭카는 점점 뚱뚱해졌으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으나 한편 쿠키는 점점 마르고 핏기가 없어졌다. 그는 그의 겨울을 많은 이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실을 보았다고 투덜거렸다. 그는 밤마다 기침에 시달렸다. 그녀는 그에게 나무 딸기즙이라든가 보리수의 꽃을 이겨서 짠 즙을 먹이거나 5대 콜롱으로 문질러 주거나 자기의 폭신한 숄로 감싸 주었다. 당신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대재기에 그는 극단을 모집하려고 모스크바를 떠났다. 남편 없으면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그녀는 줄곧 창가에 앉아서 별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 때 그녀는 자신의 수탉이 없으면 역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닭장 안의 암탉과 비교해보곤 했다. 쿠키는 예정보다 일정이 길어져서 부활제 무렵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편지를 보내왔다. 아울러 티보리 유원지에 관한 여러 가지 부탁도 써 보냈다.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순환주일, 월요일 일이 되는 날 밤늦게 순환주일 러시아도 이제 정교회다 보니까 그죠? 문화가 정교회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 사순절이라 그래서 40일 동안에 순환주일 월요일이 되는 날
밤늦게 갑자기 문 밖에서 불길한 노크 소리가 났다. 누군가가 마치 물통이라도 두들기듯 대문을 쿵쿵 두드리고 있었다. 잠이 덜 깬 하녀가 맨발로 물에 갠 곳을 철벅거리며 달려나갔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 좀 열어주세요. 누군가 문 밖에서 우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보가 왔어요. 올랭카는 전에도 남편으로부터 전보를 받은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웬일인지 정신이 아찔했다. 무슨 일일까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봉투를 뜯었다. 이반 페트로비치 오늘 급서, 내참, 지시바람, 장례식 화요일. 이런 식으로 전보에는 장례식이라든지 더욱이 알 수 없는 내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설명은 오페레 타탄 감독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사랑하는 당신. 올랭카는 그렇게 부르짖으며 울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나의 당신, 왜 나는 당신을 만났을까요? 왜 당신을 알고 사랑했을까요? 당신은 이 가련한 올랭카를, 이 가련하고 불행한 여자를 버렸으니 난 도대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인가요? 쿠킨의 장례식은 화요일 모스크바의 바가니코프 묘지에서 거행되었다. 수요일 집으로 돌아온 올랭카는 자기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 위에 쓰러져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거리의 이웃집 마당까지 들렸다. 귀여운 여자였는데 이웃 여자들은 성호를 그으며 그렇게 말했다. 아주머니 귀여운 올랭카 셰메노부가 나가 저렇게 슬퍼하고 있군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올랭카는 낮 미사를 마친 후 상복을 입은 모습으로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우연히 그녀 어깨를 나란하여 걷고 있었던 사람 역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바실리 안드레이처 무스토바로프라고 하는 이웃집 사나이였다. 그는 바바카예프의 큰 원목 도매상을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밀짚 모자를 쓰고 흰 조끼에 금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있어 상인이라기보다 오히려 지주처럼 보였다. 어떤 것이든 사물에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올랭카 세묘노부나. 그는 의젓하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러니까 누군가 친척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순순히 참고 견뎌야만 하는 거죠. 올랭카를 대문까지 바래다 주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 그는 되돌아갔다. 그 뒤로 매일 그녀가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맴돌고 잠깐 눈을 감아도 금방 그의 새카만 수염이 어른거리게 되었다. 신압으로 그가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것이다. 남편 죽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사랑이 천천히 신압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없으니까요. 이 여자는 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상대방의 가슴에 인상을 남긴 듯 했다. 그 증거로부터 그로부터 2, 3일 지난 후 평소에 그다지 친하지 않던 어느 한 중년 부인이 커피를 마시러 와서는 식탁에 앉자마자 곧 푸스토바로프의 이야기를 슬그머니 꺼냈다. 그 사람은 진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벌써 중매가 들어왔네요. 그 사람한테라면 어떤 여자라도 기꺼이 시집갈 것이면 틀림없다고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 이번에는 장본인인 푸스토바로프가 찾아왔다. 그는 아주 잠깐 동안 10분쯤 머물렀을 뿐 말도 몇 마디 하지 않았지만 밀당인가요? 올랭카는 그를 몹시 사랑하게 되었다. 이 올랭카는 사랑하지 않고는 못 베긴 여자예요. 귀여운 여자 올랭카. 더욱이 그것이 또 보통 연정이 아니어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으며 마치 열병에라도 걸린 것처럼 몸과 마음을 불태워 날이 새기가 바쁘게 그 중년 부인을 불러오도록 신부군을 보내는 소동을 벌였다. 그 약혼 예물을 교환하고 마침내 결혼식을 치렀다. 네, 빠릅니다. 푸스토바로프와 올랭카는 부부가 되어 즐겁게 살았다.
대개 그는 점심때까지 원먹상이 있었고 그 후에 밖으로 일을 보러 나갔다. 그럴 때면 올랭카가 저녁 때까지 사무실에 앉아 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상품을 보냈다. 요즘 목재값이 해마다 2할 정도 뛰어오르고 있어요. 그녀는 고객이나 아는 사람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전에 이 지방의 제목을 취급하고 있었지만 요즘은 바니치카가 해마다 제목을 사러 모기르프 현까지 가야만 해요. 그 비용이 또 굉장하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소름이 끼치는 듯이 두 손으로 볼을 감싸쥐었다. 아이고, 그 비용. 그녀는 자기가 벌써 오래전부터 제목상을 해온 듯한 기분이 들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제목처럼 여겨졌다. 도리목이라든가 통나무, 얇은 판자, 강목, 위까지, 대목, 배판 등과 같은 낱말이 왠지 친근하고 그리운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예,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의 원목도 익숙하고 사랑스러웠나 봐요. 죄송합니다. 그리운 여운을 느낄 수 있었다. 밤마다 그녀는 그녀의 꿈에 나타나는 것은 두껍고 얇은 판자에 산더미가 몇 개나 쌓아 올려지고 끝없이 긴 집마차의 행렬이 목재를 어딘가에 멀리 동네 밖으로 싣고 가는 것이었다. 또 일곱치 굵기에 길이가 30자 가까이 되는 통나무가 모두 일어나 일개 연대를 이루는 것과 이루어 깃발과 북소리를 당당하게 원목장으로 쳐들어오는 광경, 혹은 통나무와 도리목과 배판이 서로 부딪혀 뱃속 깊이까지 스며들 듯한 마른 나무 소리를 울리면서 한꺼번에 쓰러졌다가는 일어나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져 서로 상대방을 발판으로 삼아 겹쳐 쌓여지는 모습도 나타났다. 올랭카가 꿈속에서 놀라운 소리를 지르며 푸스토바로프는 정답게 말을 건네며 위로했다. 러시아 사람들 이름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올랭카, 당신 왜 그래? 응? 성호를 그어요. 남편이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은 동시에 그녀가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었다. 그가 이 방은 너무 덥다든가 요즘 경기가 안 좋다든가 하고 생각하면 그녀 역시 그렇게 생각되었다. 이 남편에게 감정이입이 참 잘하는 귀여운 여인이군요. 구경 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 남편은 쉬는 날이면 집에서 지냈으므로 그녀도 역시 그렇게 했다. 참, 아주머니는 늘 집에만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에만 계시는군요. 이웃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했다. 귀여운 아주머니, 가끔 극단이나 공마단이라도 놀러 가시면 좋을 텐데 우리 바니치카와 내게는 구경 갈 틈이 없어요. 그녀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다. 우리가 같이 자기 손으로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런 시간을 여유가 없답니다. 연극이 뭐 그렇게 좋은 것인가요? 사실은 연극을 이전 남편이 했기 때문에 상처가 있지 않을까, 그죠? 토요일이 되면 부스토바로프와 그녀는 반드시 저녁 미사에 참석하고 제1회는 아침 미사에 나갔다. 제1, 여기서 제1은 퍼스트가 아니라 원이 아니라 그 제사 예배하는 날, 어떤 기념날 이런 것 같아요. 예. 제1회는 아침 미사에 나갔다. 교회에 돌아올 때 오면 언제나 사이좋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감동 어린 표정으로 좋은 향기를 풍기면서 걸어갔는데 그럴 때면 그녀는 비단 옷 스치는 기분 좋은 소리가 들렸다. 집에 돌아오면 차를 마시고 맛있는 빵과 여러 가지 잼을 먹은 뒤 사이좋게 고기 만두에 입맛을 다신다. 매일 점심때가 되면 정원은 물론 문밖거리에까지 야채 수프나 양과 오리구이 등의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왔다. 6일 그 많은 제일이면 뭐죠? 제사 기념일 사순절 정도 되나요? 생선요리 냄새로 바뀌어 문 앞을 지나는 사람치고 식욕을 느끼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무실에는 언제나 사모바르가 김을 내고 있었고 고객의 둥근빵과 차 대접을 받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부는 목욕탕에 갔는데 돌아오는 길이면 두 사람 다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덕분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올랭카는 아는 사람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했다. 고마운 일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우리 남편과 나처럼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행복한가 봐요. 상처는 있었지만. 자, 푸스토바로프가 모기로프현으로 목재를 사들이기 위해 떠나자 그녀는 몹시 쓸쓸해하며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그리워했다. 저녁 무렵엔 가끔 연대에 근무하는 수의사 스미르닌이라는 젊은 사내가 놀러왔다. 연대? 군인인가? 예. 연합한 어떤 그 연대, 군대사령이 연대인데, 그죠? 그는 그녀의 집 별채에 새들어 있었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트럼프 놀이의 상대가 되어주곤 해서 그녀의 기분이 전환이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것은 그의 가정생활의 추억담이었다. 그에게도 아내와 아들이 있었으나 아내가 바람 피워서 이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매달 아들의 양육비로 40루블리를 보내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랭카는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저으며 이 사내의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기게 되었다. 이거 위험한데. 연민이.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그를 배웅하러 촛불을 들고 계단까지 나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쓸쓸한 기분이 좀 가라앉혔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녀는 또 남편의 흉내를 내어 침착한 목소리를 말했다. 수의사의 모습은 벌써 문 밖으로 사라졌는데도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러 이런 말을 해주었다. 블라디미르 푸스토느이치. 이 블라드미르가 이제 지금도 러시아 대통령이 블라드미르 뭐죠? 푸틴이죠. 이 블라드미르가 러시아에서 제가 러시아를 한 2번 갔다 왔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그 왕인데 황제인데 거의 성인 반연에 드는 황제래요. 그리고 아주 믿음도 너무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로 치면 이순신 뭐 세종대왕 이 수준이 이 블라드미르라고 합니다. 블라드미르 그죠? 지명도 블라드미르가 많죠. 자, 블라드미르 푸스토느이치 부인하고 화해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드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인을 용서해 드리세요. 아드님도 이젠 철이 들 나이가 되었으니까요. 푸스토바로프가 돌아오자 그녀는 소리를 낮추어 수의사와 그의 불행한 가정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한숨을 짓거나 고개를 저으며 그의 아들은 아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일종의 기묘한 상념의 흐름에 이걸 두 사람은 성상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제발 우리에게도 아기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푸스토바로프 부부는 조용히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며 원앙새처럼 정확히 6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바실리 안드레이치 사무실에서 뜨거운 차를 마신 다음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목재를 내주려는 밖에 나갔다가 감기가 들어 자리를 눕게 되었다. 이름난 의사들의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넉 달 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아이고, 올랭카는 또다시 가부가 된 것이다. 이렇게 나를 두고 갔으니 도대체 난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보. 남편을 매장하고 난 다음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어쩐지 행복하더라, 그죠? 당신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면 좋아요. 이 불쌍하고 불행한 나는 말이에요. 친절한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늘에도 땅에도 친척이라고 없는 이 여자 말이에요. 그녀는 줄곧 검은 옷에 상장, 여기 이제 왜 장례식 가면 상자예요, 상. 이렇게 장례 옷상, 그 상자를 달고 다닐 뿐 모자와 장갑은 일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출도 극히 자제하여 이따금 교회나 남편의 묘지에 참배를 가는 것이 고작이었고 마치 수녀처럼 틀어박혀 지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그녀는 겨우 상장을 떼고 창의 덧문도 열어놓게 되었다. 아침나들 가끔 그녀가 식료품 사려고 하녀를 데리고 시장에 나가는 모습에 눈에 띄었으나 그녀가 집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집안 형편이 어떤지는 짐작으로밖에 알 도리가 없었다. 그 짐작이 발단이 되는 것은 이를테면 그녀가 정원에서 수의사를 상대로 차를 마시거나 그가 그녀에게 신문을 읽어주는 광경을 누가 본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우체국에서 만난 안면에 있는 어느 여인에게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는 따위의 일이었다. 우리 동네에서 수의사의 가축 검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우유에 병이 생겼다든가 말이나 소에 병이 감염되었다든가 하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죠. 정말 가축의 건강은 사람의 건강 못지않게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 돼요. 딸꾹 지나서 물을 좀 먹게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수의사 생각이며 이제는 매사에 그와 똑같은 의견이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든 열중하지 않고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자기 집 별채에서 찾았음을 분명했다. 아, 또 사랑을, 아우, 죄송해요. 왜 그렇지?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자기 집의 별채에 찾아냈음을 분명했다. 다른 여자였다면 세상에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을 이 사건도 올랭카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나쁘게 생각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신상에 관한 일은 어떤 것이라도 아주 당연하게 납득될 수 있었던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귀여운 여인이라서? 아니면 계속 남편을 잃어서 불쌍해서 용서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마음이 넓은 걸까요? 뭐 소설 쭉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빠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녀와 수의사 그들 사이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비밀에 붙여두었지만 이것이 두 사람이 바라는 대로 되지 못한 까닭은 올랭카가 대체로 비밀이라는 것에 어울리지 않는 여자였기 때문이다. 다 얘기하나 봐요. 연대의 동료가 손님으로 그를 찾아오면 그녀는 차를 주고 따라주거나 저녁 대접하거나 하면서 소나 양의 패스트에 관한 이야기 등을 거침없이 늘어놓았다. 때문에 수의사가 몹시 당황하여 손님이 돌아간 뒤 그녀의 손을 붙들고 화가 치민 듯 언성을 높여 말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소. 우리 수의사들끼리 말할 때 제발 좀 참견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얘기니까 말이요. 그러면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란 눈으로 두려운 듯 그를 쳐다보며 이렇게 되물었다. 브로치치카, 블라드밀의 애칭이래요. 그럼 나는 어떤 얘기를 하면 되나요? 자꾸 딸꾹질이 나서 이거는 다음에 좀 양이 좀 남아 있으니까 네, 다음에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다 읽지 못했는데 한 3분의 2는 읽었는데, 자, 귀여운 여인. 처음에는 극장에 있는 쿠킨과 결혼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쿠킨이 이제 모스크바 가서 돌아가셨죠. 두 번째는 그 목재상을 좋아했죠. 푸스토마로프. 그리고 그도 죽고, 이제 세 번째 이 수의사 브로치치카와 사랑을 시작하는 그런 단계네요. 네, 그냥 저도 무작정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읽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구조를 좀 만들어 놓으면 재밌지 않을까. 당분간 좀 세계적인 단편들을 좀 많이 나누고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